맞냐? 야, 복습 한 번만 살짝 건드린 다음 문제부터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아, 복습한 김에 내용 정리 끝낼까? 복습한 다음 내용 정리 끝낼까? 뭐까지 했냐? 방정식까지 했니? 네. 부등식만 했죠? 어? 방정식 뭐 아니야? 기본만 했잖아. 오케이. 자, 복습 살짝만 건들고 그 다음에 내용 조금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중복조합 알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NHR 뭐였지 이거? 은빈아 이거 정의가 뭐였냐? 다른 문제 중에 중복 조합에서 알게 그치.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였고요. 계산 어떻게 한다 했지? N개가 있어. 그 중에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는 거니까, 그치? 어떻게 했어? 칸막이로 해서 했던 거 기억나요?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위에 나열하는 것처럼 해서 했던 거?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N은 R보다 클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요. 이제 중복이 허용됐기 때문에 알겠죠? 왜? 어차피 여기에서 더하고 1 빼면 얘보다 무조건 커. 조합 계산할 때 N이 R보다 클 필요는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놈의 응용이라고 해서 방정식, 부등식 이거 한 개수까지 한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기본적인 부등식과 항의 개수는 더 뭐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 방정식 조금만 더 한번 살을 붙여보려고 해요. 일단 지난 시간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n이라고 합시다. 괜찮을까? 10이라고 하자. 미안하다. 10이라고 해보자. 됐나? 얘를 중복조합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상현아. 조건이요? 조건이 있으면 딱 바로 중복조합 쓸 수 있다고 했어. 뭐야? 의미 아닌 정수. 누가? x, y, z가 다 의미 아닌 정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요놈의 해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그냥 3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10번 뽑으면 된다였어. 그래서 여기에서 뽑힌 횟수가 바로 요놈들의 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조건을 추가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셋 다?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까, 얘들아? 0은 안 돼, 이제. 그럼 중복조합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 써. 중복조합을 못 써, 이제. 야, 기억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어. 왜? 한 번도 안 뽑힌 경우도 있을 거니까, 요 안에는. 이해가? 그러면 내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요놈들은 한 번도 안 뽑히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 됐어? 그럼 어떻게 구하자? 미리 한번 뽑아놓자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내가 얘를 미리 한번 뽑았다고 쳐. 먼저 뽑아놔. 얘도 뽑아놔. 얘놈도 뽑아놔. 그럼 난 총 몇 번 뽑았니? 10번 중에서 3번을 뽑았지. 그럼 몇 번 더 뽑아야 돼 결국에? 7번.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내 말 이해 가요? 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요 중간 과정이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X 한번 뽑아 놓을 거니까 얘를 이렇게 치환해서 쓰겠다는 거야. 바꿔서. 그럼 어때? X-라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알아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잖아. 마찬가지로 Y라는 놈도 Y- 더하기 1로 보겠다는 얘기라고. 바꿔 쓰겠다고. Y- 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Z라는 놈도 Z- 더하기 1로 바꿔서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겠다고 조건을. 이 세 가지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 식에다가.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생기는 거 이항하는 거야. 그러면 빼기 3돼서 7 되겠지. 그럼 이제 요 세 문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으니까 3H 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풀 거야, 우리 이제. 뭔 말인지 이해 가냐? 미리 뽑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뽑아놓자. 상현이 괜찮아? 됐어?
신아 다 이해 갔어? 그럼 나 이거 중간 과정 이제 앞으로 생략하면서 얘기해도 돼? 쟤 이해 가? 은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방정식 이렇게 약간 변형된 거 부등식 조건 좀 달라지는 문제들 좀 더 어려운 문제들 풀 거야. 좀 이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응용 하나 더 함수의 개수. 자, 이제 앞에서 나왔던 함수의 개수 다시 한 번만 쭉 정리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x 정의역의 원소를 x1부터 xm까지 총 m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공역에 y1부터 yn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 좀 해봅시다. 됐죠? 자,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죠? 어떻게 했었지? 우리 고1 때 이거 함수의 개수? 왜지? 선택지를 뭐라고 했어? 화살표 누구한테 쏠 수 있는지 경우의 수야. 선택지 n개, 얘도 n개, 얘도 n개, 요놈도 n개. 맞아? 그래서 결국엔 얘가 뭐가 됐었다? n의 m제곱개의 함수가 존재한다. 됐나? 근데 요게 이제 배우고 나니까 결국엔 뭐더라? 중복을 허용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m개를 뽑아서 얘네한테 쭉 나열해 준 거지. 그래서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이었죠. 함수의 개수. 그쵸? 이제 얘기할 수 있지, 당당하게. 뭐 1학년 때도 하긴 했지만. 기억나니? 현욱이? 두 번째 뭐 나와야 돼, 이제? 쉬운 거부터 할까, 쉬운 거부터? 상수함수부터 할까요? 상수함수는 너무나 쉽네요. 몇 개입니까? n개죠, n개. 왜? 상수함수라는 거는 화살표를 한쪽에 올인하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개수, 즉 얘는 뭐랑 같은 거야?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럼 세 번째 어떤 놈? 무슨 함수? 1대1 함수. 야, 1대1 함수에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개수 성질 뭐 있었니? 1대1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성질? n이 다시 누가 더 많아야 돼? 왼쪽 오른쪽. 발음이 헷갈려서 nm이라고 하는데 누가 더 원소가 많아야 돼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얘야 확실해? 오른쪽? 좀 낚여야 재밌지. 바로 나면 안 되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선 충분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겹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m보다는 n이 좀 더 크거나 같았어야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런 다음에 1대1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면 돼? 자, n개 중에서 화살표 m개를 총 다 나눠서 받아야 돼. 안 겹치게.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뭘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고1 때 계산할 때는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썼죠? 선택지가 하나씩 줄어들 거야 이러면서. 맞아? 얘가 사실은 뭐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m개를 뽑아서 왼쪽 놈한테 나누어주는 거였었죠. 신아 기억나? 순열. 맞나? 그럼 조합, 대응함수를 먼저 할까요? 대응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했니? 대응함수는 얘들아 공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빼서. 얘는 전체에서 대응이 되지 않는 거. 못 받는 놈이 있는 거, 공역 중에서. 그거를 빼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쵸? 괜찮니? 대응이 뭐였지? 다른 말로 실제 문제에서 어떤 단어로 나온다고 했었죠? 공역.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모든 놈들이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럼 받지 못하는 놈이 생기는 거를 빼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합이 사용되는 함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조합이 사용되는 건 언제야? 기본형만 할게.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일 때가 조합이 사용되는 거였었어요. 기억나요? 어떤 식으로 표현된 거지? x1이 x2보다 작으면 뭐도 뭐 함수값도 x1이 더 작더라. 증가함수를 표현하는 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뭐 한다? 어차피 내가 화살표 받을 애들 뽑으면 어때? 누구랑 연결될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요 조건을. 그래서 뽑으면 끝이라고 해서 NCM이라고 쓸 수 있지. 괜찮냐? 그럼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도 어때 얘들아? 1대1 함수일 수밖에 없어. 화살표가 안 겹치니까. 그래서 요 조건이 있었죠 아까? 핑크색 조건. 그거 똑같이 만족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조합으로 했었죠. 얘까지도 이제 고1 때 나왔던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고2 확통 넘어오면서 추가되는 내용이 6번 뭐? x1보단 x2가 클 때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등호 추가. 같아도 돼. 똑같은 숫자 2번 뽑아도 돼. 뭔 말인지 이해 가냐? 이런 경우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NHM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1대1 함수 아니죠. 등호 들어가니까 겹칠 수 있잖아. 그치? 이해 가요? 그래서 요 조건이 필요하진 않겠지. 내 말 이해 가냐? 중복조합이잖아. 그래서 얼마로 계산해? n 더하기 m 마이너스 1 c m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중복조합. 자, 조금 더 설명하려고 여기다 남겨놨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알겠지? 잘 한번 생각해보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중복조합에 관해서. 야, 내가 1, 2, 3, 4, 5를 1, 2, 3에다가 화살표를 한번 쏴보려고 해요. 그럼 얘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될 수는 없어. 똑같은 놈한테 쏴버리니까. 그치? 이해가? 근데 요 조건은 만족할 수 있다고. 이 6번째 함수는. 어떻게? 일단 뭘 해야 돼 얘들아. 요거 하려면 내가 방금 말한 대로라면 3개 중에서 5번을 뽑아야 돼요. 여기서 3놈 중에 5번을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했다고 가정해볼까? 신아 불러봐. 1, 2, 3 5번 선택 어떻게 할래? 1, 2, 3 됐어? 그럼 이렇게 뽑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거 맞지? 1, 1번, 2, 3번, 3, 1번. 그럼 뭐 하라고? 1은 화살표를 한 번 받았다는 뜻이고 2는 화살표 몇 번? 3번 받았다는 뜻이야. 3번 선택 받았다고. 그치? 근데 이런 부등호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정의역의 원소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가장 큰 놈이 3이랑 연결되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지.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뽑힌 횟수만큼 화살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누구한테 받을지는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라고. 항상. 이렇게 부등호나 등호 섞인 거 나오면. 됐니? 진아 괜찮니?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요. 요거 가지고 문제 좀 풀고 뒤에 이제 이항 정리 이항 계수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방정식 문제 좀 응용되는 거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문제 조건이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러면 너희 눈에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라는 말은 방정식의 해라는 뜻이야. 얘는 이거 해다 해. 맞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고 그럼 그 다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자연수라는 단어. 그럼 얘는 일단 이 상태로는 절대 못 쓰죠. 그럼 식을 변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중복조합 바로 못 쓰니까. 근데 문제 조건에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심지어 얘는 2 이상이야. 이해가? 그럼 나는 y가 2 이상이라는 말과 자연수 x, y, z라는 말을 보면 x는 현재 1 이상인 숫자여야 되고
y라는 놈은 2 이상의 숫자여야 되며 근데 혼자 튀는 놈이 있어. 누구? z는 1과 3 사이야. 맞지? 그럼 나는 x는 적어도 한 번은 선택받아야 되니까 x를 x 다시 더하기 1로 바꿨을 거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그래야만 저 x 다시의 범위가 뭐가 되니까 x 다시는 0 이상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럼 중복조합 쓸 준비 완료. x 다시는 끝났어. 더 이상 할 짓이 없어. 마찬가지로 y라는 놈도 일단 2번 이상 선택받아야 되니까 2번 뽑아놓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y 다시도 준비가 끝났어. 어이씨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가? 야 근데 이제 z가 문제야.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 1 이상이야. 오케이. 요것만 보면은 뭐 해주면 좋겠어? z도 z 다시 더하기 1로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처리가 안 돼. 뚱딴지 마냥 이런 놈이 생겼잖아. 이거 z 다시 1로 바꾼다고 하면 0 이상 2 이하야. 내 말 이해 가요? 맞아? 그럼 걔를 어떻게 변형할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케이스 나눠서 풀라는 소리예요. 3가지밖에 없잖아. 겁먹지 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만들어야 중복조합 쓸 수 있다. 그리고 튀는 조건이 있으면 가지수 한번 생각해봐라. 3, 4개 정도면 할만하다 직접. 진짜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변형합니다. x 다시 더하기 1, y 다시 더하기 2, 그냥 z는 10. 자, 그러면 식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는 7. 괜찮을까? 자, 그럼 z가 얼마면 1이면 얘들아 2개 더하면 얼마여야 돼? 6 돼야 되죠, 그쵸? x 다시랑 y 다시 더해서 6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2h 6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마찬가지 z가 2면 나머지 두 놈을 더해서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2h 5 하시면 된다고. 중복조합 바로 써야 된다고. 세팅 끝내놨으니까. 알겠죠? 마지막 3번째 z가 3이면 2h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색이랑 초록색이 한 세트야. 잘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얼마? 76. 얘 얼마? 65. 얘 얼마? 54. 됐나요? 네. 답이 18개가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사고 머리를 한번 굴려보도록 하자, 얘들아. 일단 문제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모든 자릿수가 0 이상, 0이면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네 자릿수의 합이, 각 자릿수 합이 13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우리한테 걸리적거리는 건 누구야? 일단 보자마자 얘부터 한번 처리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왜?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차피 중복조합 못 쓰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뭘 해주자? 다 이렇게 바꿔 써주자죠. 지금 뭐 2번째 문제니까 아직까지는 친절하게 다 써주는 거야. 나중에 생략할 거야. 이렇게 다 바꿔주면은 왼쪽 게 해결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이제 A-, B-, C-, D-는 9다.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A-, B-, C-, D-의 조건이 0보단 크거나 같고 8보단 작거나 같다가 돼요. 됐어요? 이 자리에 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양변에서 1 빼면 0, 8 사이가 되겠지. 괜찮아? 야, 그래서 내가 요 놈에 대해서 중복조합을 쓰고 싶거든? 근데 그 중복조합을 쓰면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요 놈 쓰면은 다시 4H9라는 중복조합을 쓸 수 있잖아. 그쵸? 요 놈 때문에. 맞아? 그러면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9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도 포함되어 있다? 그쵸? 그러면 이러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 뭐 때문에? A-9가 되면 안 돼. 8까지밖에 불가능하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등호 때문에 애들아 뭘 빼야 돼? 4개를 빼면 끝나요. 요게 어떤 경우야? 9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쌤 자릿수가 9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 우린 치환했어 지금. 이해 가죠? A, B, C, D가 아니라 이건 A-, B-, C-, D-에 대한 조건들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온다? 12C9 빼기 4 216이 답이 나와줄 겁니다. 자, 12번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불변의 진리? 진리라고 하기 좀 그런가? 문제를 좀 편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지, 세미나은 때? 뭐부터 하라고 했지? 제일? 튀는 놈부터 해결하시라고, 튀는 놈부터. 아, 너무 대놓고 D부터 생각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중복조합으로? 못한다고. 그래서 케이스도 몇 개 안 줬어. 맞아. 자, A, B, C, D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D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겠죠? 맞아. 그래서 D가 0일 때, D가 1일 때 케이스 나눠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 D가 0이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될 거고, D가 1이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될 거며, D가 2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또 문제가 생기지. 뭐가? A랑 B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C에 대한 조건이 붙죠. 그쵸? 첫 번째 식은 D가 0일 때니까 C는 2 이상이어야 되고, C가 3 이상이어야 되고, C가 4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이죠. 잘못 쓴 거 같지? 미안해. 1, 2, 3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야, 그러면 A, B는 0보다 크거나 세팅됐으니까 C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어떻게 바뀌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쓰고 한 번 미리 뽑았다고. 그럼 내가 뽑을 기회는 이제 6번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두 번째 거는 C를 먼저 2번 뽑아야 되니까 7번의 기회만 남을 거고요. 세 번째 놈도 C를 3번 미리 뽑아야 되니까 8번의 기회가 남겠죠.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세팅됐으니까 그냥 3H6이고 3H7이고 3H8이다. 결론은 문제 조건을 어떻게 잘 변형해서 뭘 만들어라?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중복조합 쓸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86 97 10, 18 발음이 좀 그런데? 됐어요? 자, 그럼 이건 2개 차이 나는 건 쉽죠? 2로만 나누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47에 28. 됐어요? 94, 36, 59, 45. 더해주시면 109라는 답이 나오더라. 109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풀었던 문제들처럼 대놓고 방정식 형태로 주면 문제 푸는 게 쉽거든? 근데 이제 첫 번째 애들이 어려워하는 관문은 지금 보는 5쪽에 있는 문제들처럼 활용을 방정식으로 세워야 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니네가 한번 도전을 해보긴 할 건데 일단 가장 쉬운 13번은 같이 할게요. 자, 같은 종류 공 몇 개? 같은 종류 공 몇 개? 몇 개? 5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상자 몇 개? 3개. 야, 그러면 내가 NHR처럼 이런 중복조합을 쓰고 싶은 거거든? 이 N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둘 중에 뭐야? 3. 그치. 3이야. 왜? 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같은 거는 앞에 못 들어가. 서로 다른 N개 중이라는 조건, 정의잖아. 그치? 그래서 3이 요 자리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공을 상자에게 집어넣는다. 공을 주체로 생각하면 헷갈려.
상자가 선택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한테. 그래서 몇 번 선택받는지에 따라서 공의 개수가 결정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내가 상자에 이름을 붙여요. A, B, C라고. 그래서 요 놈들한테 어떻게 들어간 공의 개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잡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공은 총 5개라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자, 근데 요 상자 안에는 얘들아 어떤 조건이 붙냐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돼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대. 근데 3개까지만 들어가라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 됐나요? 야, 그럼 0보다 크다는 내가 알아서 해결될 것 같은데. 맞지? 문제는 요 놈을 해결해야 되지. 왜냐면 이 안에는 5 더하기 0 더하기 0도 있을 거 아니냐, 그치? 5개 들어가고 0개 0개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맞아? 야, 근데 내가 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최대 5고 0부터 3까지는 문제가 안 되지, 그치? 그럼 얘가 4일 때랑 5일 때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건 케이스 못 나눠. 문자 3개가 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맞아? 그래서 전체에서 빼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흰색을 먼저 적어볼게. 흰색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하라고? 3H5 중복조합 쓰라고. 일단 전체야, 전체. 됐어? 야, 그럼 문제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봐. 뭐 극단적인 거부터 생각해볼게. 5 더하기 0 더하기 0이면 되겠냐, 안 되겠냐? 5 더하기 0 더하기 0이면 문제 조건 만족해, 안 해? 안 하잖아. 이거 빼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몇 가지 케이스지, 얘들아? 얘가 5일 수도 있고, 얘가 5일 수도 있고, 얘가 5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총 몇 가지야? 3가지 빼야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3개 많아져.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500을 나열한다고 생각할 거야. 500, 050, 005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그건 뭔데?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지. 3가지를 나열할 거야? 같은 게 2개야. 라고 생각하자고. 내 말 이해가요? 왜? 그 다음 거 셀 때 귀찮거든. 뭔데? 4 더하기 1 더하기 0도 안 돼. 3 넘어가니까, 그치? 3 넘어가잖아, 한 놈이. 맞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세? 410, 401 이거 세고 있지 말고 410을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얘는 서로 다 다르니까 그냥 3팩이죠.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지? 3H5는 7C5니까 21, 3, 6이 빼주시면 될까요? 답은 12개가 될 겁니다. 자, 14번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놓고 풀어봅시다. 자, 얘는 일단 서로 다른 필통 3개니까 필통을 A, B,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샤프를 막 집어넣을 거고 볼펜을 막 집어넣을 거야? 그럼 가정 좀 한번 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들어간 샤프의 개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총. 맞아? 얘에다가 야, 그러면 빈 필통이 있으면 안 되니까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는 1. 맞아, 틀려? 틀려. 뭐 때문에? 샤프 없을 수도 있어. 볼펜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야. 됐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넣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빈 필통이 없는 걸 해결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공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할 건데 얘들아, 케이스를 나누려고 해. 둘 중에 케이스 나누기 편한 게 누구냐? 볼펜이지. 맞아요? 볼펜은 왜? 첫 번째 케이스. 볼펜 2개를 올인하는 경우. 한 필통에 볼펜 2개 다 때려 넣자. 이해 가요? 그러면 내가 볼펜 2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세 가지죠. 이건 볼펜 해결하는 거야. A에 올인, B에 올인, C에 올인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경우에서 세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가정하라고. 2개, 0개, 0개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A, B, C 순서대로.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저 샤프야. 근데 요놈들이 1 이상이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라. A는 0 이상이면 된다고. 왜? 볼펜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말 이해 갈까? 됐어? 그럼 어때? 내가 변형해야 되는 건 뒤에 놈들이니까 A는 그대로 B 다시 C 다시 2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어? 오 깜짝아. 그래서 얼마? 3H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얼마? 3 곱하기 4C는 6이냐? 18? 이렇게 나올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볼펜을 한 개 한 개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서로 다른 필통에다가. 야, 그러면 결국에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1 더하기 1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볼펜 집어넣겠다는 소리지. 맞아? 그럼 뭐해? 110을 나열하는 거야.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죠. A, B, C에다가 볼펜. 괜찮을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시면 되겠고. 야, 그럼 그 다음은 또 가정하라고 했어. 뭐라고 가정할까? 볼펜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가정 좀 할게. 그러면 샤프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인데 A랑 B는 0이어도 된다고. 왜? 볼펜이 들어가 있으니까. C만 해결하시면 된다고. 얘만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뭘로 바꿔?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시는 3으로 바꿔서 3H3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얼마? 3 곱하기 5C3 10 됐나요? 답은 48이 나오시겠죠. 더해서. 자, 15번은 문제가 좀 길어서 잠깐 쉬었다가 15번은 시작합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세팅을 좀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연필 7개, 같은 지우개 4개. 그 다음에 문제 조건들도 표현했어요. A가 받은 연필의 개수 2개 이상, B가 받은 지우개 1개 이상, C가 조금 특별한 것 같아, 조건 자체가. 그치? 그럼 결국에는 C에 의해서 케이스가 나눠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상태로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맞죠? 2개 이상이라고 하면 얘들아 맥시멈 11개까지 생각해야 돼. 얘가 다 받을 수도 있잖아. 3개 빼고 오케이 그럼 9개까지 생각해야 돼. 케이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놈의 부정을 생각할 거야. 반대 상황. 왜? 전체에서 반대 상황 빼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연필의 개수, C가 받은 연필의 개수와 C가 받은 지우개 개수가 2개 미만일 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너무 쉬워. 케이스가 3개밖에 없잖아. 0, 0, 1, 0, 0에.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1, 2, 3번이라고 할게요. 전체에서 뺄 거야.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돼. 전체란 무엇인가? 가나를 만족하는 전체에서 생각을 할 거야. 내 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가나를 만족하는 건 이건 좀 간단하거든. 왜? 첫 번째 식이 A 연필 다시 B 연필 C 연필 얼마? 2개 미리 뽑았어. 5개만 더 뽑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 지우개 B 지우개 다시 C 지우개 B를 하나 먼저 뽑아놨으니까 3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 그럼 결론? 3H5랑 3H3을 곱한 게 가나를 만족하는 전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 나오냐 요거? 7C5면 15 곱하기 5C3 15 맞냐 이거? 15 맞니? 15에 10? 150? 여기까지 괜찮을까? 아 15가 아닌가? 21인가요? 미안합니다. 210이죠.
왜 맞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하냐고. 왜 틀릴 때까지 기다리냐고. 자, 그럼 우린 이제 여기에서 뭘 뺄 거냐면 가나는 만족해야 돼요, 똑같이. 근데 다를 만족하지 않는 걸 빼버리면 가나다 만족하는 것만 남겠지. 다를 만족하지 않는다가 뭔데? 요 핑크색 상황인 거라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1번 어떻게 돼요? C연과 CG가 모두 0일 때. 그럼 요 경우에는 얘들아 이대로 지점 0 집어넣으라는 거야. 초록색에다가 가나는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A-연 더하기 B연은 5여야 되고요. A 지우개 플러스 B 지우개 다시도 3이면 된다고. 그럼 이미 다시라는 건 중복조합 쓸 준비 다 끝내놓은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2H5랑 2H3 곱해주면 끝이야. 됐어? 얼마? 6C5 6 4C3 4 24. 괜찮니?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C연이 1일 때야. 위에 거 1 줄어야 돼. 그래서 는 4랑 는 3 지우개는 그대로. 그럼 케이스가 2H4 2H3 됐냐? 그래서 5 곱하기 4 20.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연필이 0이니까 요번에는 위에 건 안 바뀌고 똑같이 5여야 되고 아래 거 1 줄어야 되니까 2겠죠. 그래서 2H5랑 2H2 됐나요? 그래서 얼마? 6 곱하기 3 18. 다 더하면 얼마냐? 62. 그래서 답은 210 빼기 62. 됐습니까? 148 나오시면 됩니다.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이 정도까지가 니네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선 이 정도 길이가 뭐 거의 최대지 않을까. 사대부분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자 함수의 개수 갑시다. 자 거기 보시면 16번 문제를 보시면 얘들아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까지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부등호와 등호가 포함된 부등호가 나와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두 식이 관련이 있는지부터 체크하세요. 자, 이 두 식이 분명히 영향을 서로 끼쳐 안 끼쳐? 안 끼쳐요. 왼쪽 거는 1, 2고요. 오른쪽 건 3, 4, 5잖아. 서로 영향 주지 않아. 맞아?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각각 쓰면 돼. 그러니까 가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1, 2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는. 됐나? 1, 2로부터 화살표를 받을 건데 무조건 2가 더 큰 값에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 몇 개의 놈 중에서 얘들아? 5개의 원소들 중에서 얘네한테 화살표 받을 두 놈 뽑으면 끝이야. 맞아? 신아야 그러면 뭐뭐 뽑을래? 5개 중 2개 뭐 뽑을래? 2랑 3. 그럼 무조건 뭐라고? 얘를 내가 나열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큰 놈이 큰 놈한테 가야 된다고. 화살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으면 끝이라고 했었던 거죠 1학년 때. 그래서 얼마입니까? 10.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만족시켜 볼 거야. 그러면 3, 4, 5가 있는 거야. 3, 4, 5가 이제 1, 2, 3, 4, 5한테 쏠 거야. 근데 함수값이 같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놈이 뽑힐 수 있다고.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해주자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 뽑자고. 그럼 내가 만약에 1, 4를 뽑았다고 친다면 2번 선택받고 1번 선택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큰 놈이 큰 놈한테 가고 나머지 두 놈은 똑같은 놈한테 가도 된다고. 이런 경우의 수가 된다고 뽑으면.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OH3은? 7C3 됐어요? 그러면 7, 6, 5인데 3이 1로 나누니까 7, 5, 35가 남겠지. 자, 두 개가 모두 한 상황에서 완성되어야만 한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곱하기로 경우의 수 세야겠죠. 케이스 나눠서 푼 게 아니니까. 답은 350. 됐죠? 기본 문제 풀었다. 자, 살짝 응용해 봅시다. 17번 시작.
합시다. 자, 우선은 문제 조건이 일단 가나 조건부터 이제 하나 들렸다 가긴 하는데 어차피 얘가 홀수죠. 근데 거기에 FA 곱해서 짝수 나와야 되니까 FA가 짝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B가 짝수일 때는 B 더하기 FB가 짝수이려면 B가 짝수니까 FB도 짝수여야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아, 홀수를 집어넣어도 짝수가 나오고 짝수를 집어넣어도 짝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너희는 정의역이 현재 1, 2, 3, 4, 5, 6, 7, 8, 9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역은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2, 4, 6, 8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왜? 짝수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공역은 내 마음대로 조정하셔도 돼요. 어차피 홀수한테 화살표를 안 쏠 거니까.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F1, 2에 대한 조건은 2 더하기 4, 미안해, 6, 4 더하기 4, 6 더하기 2, 케이스 3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다 조건과 라 조건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내 말 이해 갈까? 그럼 F1 더하기 F2가 8 되는 건 3가지니까 일단 곱하기 3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얘는 더 이상 끝났어. 내가 따질 거 없어. 끝난 거야. 이 둘은. 됐나?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놈만 해결하면 돼요. 너무 쉽죠? 어차피 가에 영향 안 받잖아. 누구한테 쏜지 영향 안 받아. 그냥 요 놈들이 몇 개니? 7개죠. 그쵸? 7개가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면 끝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얼마? 4H7입니다. 그냥. 크기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화살표는. 그래서 4H7 하면 끝나요. 됐나?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C7? 10C3이랑 같겠죠? 그래서 19, 8, 3, 2, 1. 됐어요? 120, 360. 끝.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정리하시고 18번 시작. 좋아요.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약간 즐거움이죠, 즐거움. 아닌가요? 자, 일단 뭐 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느낌이? 케이스 쪽이라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나중에, 그치? 그래서 2 더하기 6부터 3 더하기 5. 자, F1과 F4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여기 뭐 등호 들어가 있잖아. 그쵸? 4 더하기 4도 가능하고요. 5 더하기 3. 일단 가만 보는 거야. 6 더하기 2까지도 일단은 가능해요. 가만 봤을 때. 됐어? 근데 나 조건. 요거부터. 자,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4 이하의 원소에서는 원소들 이런 관계지, 그치? 뭐라고 볼 수 있어? 감소. 근데 뭐 등호 허용. 이러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가? 그럼 어때? 아, F4가 최대야. 1, 2, 3, 4 중에서. 아, 최소야. 가장 작아야겠죠. 감소니까. 여기까지가 해석이 되면 돼. 그럼 4가 연결된 놈보다 작은 놈들한테 연결돼야 돼. 나머지 놈들은. 괜찮을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어때요? 4보다 큰 놈들은 4보다 큰 놈들은 어때야 된다? 4가 연결된 값보다 작은 값들의 연결이 돼야 되지. 그럼 이때도 F4가 최대겠죠. 요때는 F4가 최대겠지. 결국에. 뭐 같아도 되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지. 괜찮아요? 야, 그럼 이 모든 조건에 다 통틀어 들어가 있는 건 결국엔 누구야? F4네. 주인공은 F4였던 문제잖아. F4는 세 조건 다 걸려 있잖아. 그치? 그냥 F4를 결정해서 케이스 나눠서 풀라는 내용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됐나요?
그래서 F4가 6, 5, 4, 3, 2를 다 따질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요. 왜? 나가? 나 조건이. F4가 왜 없어? 없애줍니다. 뭐를? 케이스 어떤 케이스? 263 263. 263? 2 더하기 6 2 더하기 6이랑 3 더하기 5. 왜? 예? 왜? 말해줘. 다 왔잖아. 하나만 더 만하면 되잖아. 그잖아요. 나가 더 크다는 게 무슨 소리야? F 월이 더 크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말, 아니, F4, 그치. 뭐라고 했어? 1, 2, 3, 4의 원소는 얘들아, F4가 가장 작은 값이어야 돼. F1이 더 작아. 이러면 안 된다고. F4가 최소라고. 1, 2, 3, 4에서.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무슨 말인가? 이건 나 조건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나 때문에. 됐어? 너 때문이라고 적어줘? 미안해.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순서대로 갑시다. F4가 4일 때 한번 해볼까요? 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F1은 4로 고정이다. 얘들은 경우의 수 셀 필요 없어. 한 가지야. 딱 정해진 거야, 이제. 괜찮아? 그럼 상황을 파악해봐. 1, 2, 3, 4, 5, 6. 짧게 쓸게. 1, 2, 3, 4, 5, 6. 처음만 그릴 거야. 자, 지금 현재 4도 4로 가고 1도 4로 간 상태야. 괜찮을까? 야, 그러면 누구는 다른 색으로 할 거 그랬다. 나 조건부터 표기해 볼게. 요 놈 첫 번째 놈. 4보다 작은 원소들은 얘들아 얘보다 작은 값들에 가야 돼. 맞아? 근데 감소 형태여야 되는데 우리가 F1이 최대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맞지?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요 놈들은 어떻게 돼야 돼? 4와 4 사이의 값을 골라야 되니까 한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파란색. 이해가요? 그 다음 주황색 조건은 어때요? 4보다 큰 원소들은 F4보다 작은 값들로 가야 돼. 요 네 놈한테 가야 돼요. 등호 포함이니까. 됐어? 근데 부등호에 등호 들어간 형태잖아. 그치? 그럼 뭐 써줘야 돼? 네 놈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두 놈을 뽑아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겠죠. 괜찮을까? 됐어? 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 번만 더 해볼게. F1은 5고 F4는 3이야. 그러면 그림 한번 또 그려보자. 자, F1은 5한테 연결될 거고 F4는 3한테 연결될 거야. 그럼 누구들은 2와 3이라는 놈은 어때야 된다고? 요 사이 값들을 가져야 된다고.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끝에 것도 포함이고, 그치? 그래서 요 세 놈 중에서 골라서 2, 3이 가면 돼. 근데 그들의 대소관계도 정해져 있잖아, 그치? 나 뭐 잘못 쓴 거 같지? 주황색 잘못 썼다. 미안하다. 왜 잘못 썼죠? 쏘리.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얘보다만 작으면 되지 서로 작을 필요 없죠. 그래서 선택지가 몇 개야? 5도 4개 다 선택할 수 있고 6도 4개 다 선택할 수 있잖아. 그치? 4파이죠. 4파이. H가 아니라.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방금 하다만 얘기 뭐 1이 5고 4가 3이면 2, 3은 3개 중에 골라야 되고 근데 요 놈들은 지들끼리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얼마?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 뽑는 거. 얘는 중복 조합이 맞아요. 초록색은. 근데 주황색 조건은 4보다 큰 두 놈은 무조건 어때야 된다? 4보다 작거나 같은 값 골라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들끼리는 대소관계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똑같이 3파이 2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이 둘 다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3번은 굳이 그림은 안 그리도록 할게요. 대충 그려질 거라고 믿고. 자, 1이 6이고 2, 그 사이에 2, 3, 4, 5, 6 5개 중에 2개 중복 조합으로 뽑고. 됐나요? 4가 2니까 5, 6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 2밖에 두 가지밖에 없을 거네요. 2파이 2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케이스 얼마? 16. 됐나? 자, 9 곱하기 얼마? 4씨 2면 6. 9 곱하기 6. 54. 됐습니까? 4 곱하기 6씨 2. 15. 60. 됐어요? 130 나옵니다. 정리 좀 잘해보세요. 네, 자, 중복조합 부등식 들어가 있는 거 마지막으로 보고 빨리 해야겠네요. 이항 정리 들어가야겠네요. 빨리빨리 해봅시다. 에이고. 자, 19번 보면 자, 다음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 C, D를 결정해달라는 결정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우리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뭐 고1 때도 이런 식으로 그때는 등호가 하나만 들어간 케이스였을 건데요, 얘들아. 자, 방법 1은 얘를 먼저 구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뭘 빼냐? 등호가 들어간 걸 빼면 되겠죠. 일단 얘를 뺍니다. B랑 C가 같을 때. 그 다음 C랑 D가 같을 때 뺍니다. 됐나요? 그럼 뭐가 빠지냐면 등호가 2번 성립하는, 그러니까 둘 다 등호인 경우가 2번 빠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 다 등호인 경우를 한 번 더해 줄 겁니다. 이거 너무 길어서 안 보일 건데 요거 괜찮을까? 그럼 얼마냐면 얘는 얘들아 A, B, C, D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1부터 6까지 중에서 숫자 4개 고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등호 있으니까 중복 허용이니까 6H 삽니다. 1, 2, 3, 4, 5, 6 중에서 4가지를 골라서 A, B, C, D한테 줄 거야. 근데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와 누구한테 들어갈지는 정해져 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얘들아 B가 결정되면 C는 자동이지. 그래서 6H3이에요. 3개의 숫자만 뽑으면 됩니다. 그럼 B가 결정되면 C는 B랑 똑같은 값이 되는 거야. 얘도 6H3입니다. 그럼 마지막 놈은 6H2겠죠. B가 결정되면 CD는 그냥 똑같은 값이 될 거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6H4 얼마? 9C4? 9C4 빨리 계산해. 9876 43이에요. 나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난 보통 날려요 이렇게. 됐죠? 126 나오네요. 자주 보는 숫자긴 해요. 126도. 자, 그 다음 건 얼마? 8C3 876 3일 날리니까 87에 56.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8C4 7C2 21.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얘는 빼고 얘도 빼고 얘는 다시 더해 줄 겁니다. 한번. 됐니? 괜찮아? 그래서 답이 35가 나온대요.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야. 야,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튀는 놈 C를 생각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C만 해결되면 다른 거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C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얘도 어차피 케이스 4개 주셔도 되겠는데 뭐. 됐니? 야, C가 2면 어때? C가 2면 어떻게 돼? A, B는 뭐밖에 못 골라? 1밖에 못 골라. 그렇잖아. A, B는 1보단 크거나 같은데 2보단 작아야 돼. 됐어? 그 다음에 D는 어때? 2보단 큰데 6보단 작거나 같아. 가지수 몇 개냐? 이거 한 가지지 뭐. 맞아? 만약에 공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런 거야. A, B가 선택할 수 있는 자연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를 중복 허용해서 2번 뽑아서 A, B 결정인 거야. 그럼 얘는 EC, EG 한 가지 경우죠. 자, 그 다음에 D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3부터 6까지야. 3, 4, 5, 6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하나 뽑는다라고 계산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4가지가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얼마? 4가지가 돼요. C가 2일 때. 됐어요? C가 3일 때까지만 쓸게요. C가 3이면 1, A, B, 3. 3, D, 6. 이해갈까? 그러면 C가 3일 때는 A, B가 고를 수 있는 숫자 1, 2, 2개니까 2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2번 뽑는 케이스 3가지란. 자, D라는 놈은 4, 5, 6 3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한 번만 뽑을 거야. 그럼 똑같아요. 31이랑 3가지. 그래서 9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나? 자, 그러면 4일 때는 식이 3H, 2에 4, 5, 6. 5, 6. 2H1. 이게 아마 C가 4일 때일 거고요. C가 5면 어떻게 돼요? 4H2에 1H1 되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냐? 네, 자 20번이 조금 쉽거든요. 21번까지 그냥 한 번에 할게요. 네, 갑시다. 자 20번 보면 일단 모두 다 홀수라는 거 맞죠? 모두 홀수? 맞아요. A, B, C, D가 모두 홀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줬고요. 그러면 A, B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얘들아 1, 3, 5, 7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2개겠지. 그치? 등호 없으니까 4C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C, D, E가 될 수 있는 홀수는 9, 11, 13, 15 4개지. 그치? 그 중에 중복 허용 다 되니까 4H 3 하시면 됩니다. 끝. 됐니? 그래서 얼마? 6. 얘는 6C3 20. 답은 120. 끝.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x1, x2, x3라는 놈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고 가나 조건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가 조건 1, 2 넣어보시고요. 나 조건은 x세제곱 x3이 1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야, 그러면 x1을 주인공으로 정리해 볼 거야. x1은 어때요? 0보다는 어때? 문제 조건에서? 그러니까 연세요 작용 쓸 거야. 그럼 0보다는 x1이 크거나 같습니다. 일단 문제 조건이야. 그치? 근데 x1보다는 x2 빼기 2가 더 크거나 같아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x1 넘기고 2 빼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얘를 어떻게 해석했다고 얘들아? x1보다는 크거나 같아. x2 빼기 2로 해석했다고. 됐지? 그러고 나면 연쇄작용 되도록 할 거니까 x2는 x3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그럼 양변에서 얼마를 또 빼? 2를 빼. 파란색에서 양변에서 2를 빼면 연결될 거 아니냐. x 빼기 2. 그래서 0보다는 x1이 크거나 같고요. x1보다는 x2 빼기 2가 크거나 같고요. x2 빼기 2보다는 x3 빼기 5가 크거나 같고요. 얘네들은 9를 넘어서선 안 됩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한 줄로. 다 등호 들어가 있어. 그 생각을 해보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0보다 큰 숫자들이 될 수밖에 없지. 빼기 2, 빼기 5 때문에. 문제 조건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결론. 하나, 둘, 세 개를 뽑는 거야. 세 개의 숫자. 뭐에서 뭐 사이? 0부터 9 사이에서. 그래서 10H3입니다. 0부터 9, 10가지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때마다 x1, x2, x3의 값이 결정되겠죠. 문제 조건 다 만족하면서. 12C 3. 3일 약분되니까 220. 이렇게 나올까요? 됐나요? 됐지? 네. 중복조합 끝. 자, 개념 정리만 하고 끝나겠네.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이항정리 개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항정리라는 놈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항정리. 자, 이항 뭐냐? 이항 뭐겠어? 항 2개짜리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게 이항정리예요, 얘들아. 이거 n이 자연수라고 가정해봐. 그럼 어떻게 생길까, 이거? 전개하면 얘들아. 어떻게 될까? 아이씨. a 더하기 b의 제곱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불러 빨리. A b제곱. 맞아? a 더하기 b의 세제곱 어떻게 돼요?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됐냐? 우리는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 규칙을 찾을 겁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어렵지 않아. 괄호 몇 개? 괄호 몇 개야 얘들아? 2개지. 괄호 2개에서 얘 만들려면 A가 몇 번 선택받아야 돼? 2번 선택받아야 돼. 우리 전개라는 아이디어는 각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해서 만드는 게 항이잖아. 그치? 나한테는 얘들아 선택지가 2번 있는 거야. 괄호 개수가 선택지야. 그 중에 어떻게 돼? A를 둘 다 A를 뽑히는 경우인 거야. 이해 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번의 기회 중 A를 2번 다 뽑은 놈이다 라고 쓸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럼 이건 A의 입장에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B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2번의 기회 중 한 번도 선택을 못 받은 케이스인 거야. 저 앞에 숫자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때요? 요 2라는 숫자는 당연히 뭐야? 2번의 기회 중 A 한 번, B 한 번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값이 바로 EC1이라고. B의 입장에서도 EC1인 거고. 이해 가요? 마지막 요 놈은 A는 안 뽑혀. 대신 B가 2번 뽑히는 경우라고. 그래서 요 놈들이 다 같다고 값이.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만 체크. 얘는 뭐라고 쓰면 돼? B의 입장에서 쓸게요. 3번 중에서 B가 한 번도 선택 안 된 거야. 3번 중에서 B가 한 번 선택되는 모든 경우의 수 센 거라고. 3번 중에서 B가 2번 선택되는 모든 경우를 쓴 거고, 3번 중에서 B가 한 번도 3번 다 뽑히는 경우 센 거라고. 이런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저 숫자, 앞에 적히는 숫자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저놈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주인공을 선택하는 건 니네 맘대로 해. A의 입장에서 해석할지 B의 입장에서 해석할지 너희 맘대로야. 알겠어? 근데 둘 다 할 수는 있어야 돼.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럼 얘는 주인공 뭘로 할까, 은빈아? A, B. B, 오케이. 자, N번 중에 B를 한 번도 안 뽑아. 그럼 그 항은 어떻게 생겼어? A만 N번 뽑았겠지. 됐냐? 그럼 B는 몇 번 곱해져? 0번 곱해져.
1이라서 생략하는 거야. 알겠어? 플러스 n번 중에 b가 한 번 골라져. 그러면 a는 n-1번 선택받고 b가 한 번 선택받는 거라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하는 걸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할 겁니다.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 NC2. B가 주인공이라고 했다 아까, 그치? 그럼 B를 2번 뽑았다라고 쓰면 돼? 그럼 A는 몇 번 뽑아? N번 중에 N-2번이 A가 뽑힌 거겠죠.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거 다 쓸 순 없겠지. N이 몇 개인 줄 알고.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들아 뭘로 이루어져 있냐? 지금 쓴 식은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 보통 n과 r을 많이 씁니다. r은 0부터 n까지. r이 뭐겠어? r이 변수잖아, 그치? 지금 변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얘가 변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거랑 똑같이 변하는 놈은 b의 지수로 우리가 잡았지. 괜찮을까? 그래서 ncr b의 r제곱. 그럼 그때 a의 n-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냐? 이렇게 해서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얘들아 잘 봐. A랑 B가 문자라고 한다면 요 놈들의 이름이 뭐겠냐?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인 거니까. 얘네들은 뭐야? 개수라고 부르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그치? 그래서 얘네 이항정리에서 나오는 개수라서 요 놈들을 이항개수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놈을 뭐라 부를 것 같아요?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지수를 구하는 일이 생길 거야. 괜찮아? 진짜로. 애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큰일 났네. 자, 그럼 이 이항정리는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합니다. 나중에 가서. 모르겠어? 혼나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야,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 나중에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데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전개했을 때 항을 구해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우리 문제 곧 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좀 더 쓸 겁니다, 당연히. 이미 근데 사실 니네는 이거 배웠어? 언제 배웠어? 이항계수의 성질은 이미 배웠어. 언제? 고1 때. 항등식 할 때 나왔잖아. 개수들의 합. 홀수차수, 짝수차수 빼기. 기억나요? 그거랑 또 연계가 됩니다. 1 더하기 x에 n제곱이 있어요, 얘들아. 이항계수 성질. 일단은 이항 정리가 뭔지는 알겠죠, 그쵸? 이름은 알겠고, 이제 이항계수 성질 예전 거 복습하면서 빠르게 좀 한번 넘어가 볼게. 그럼 이제 얘는 숫자가 어떻게 쓰여져, 얘들아? 우리가 고1 때는 A0, A1, A2라고 개수를 썼었단 말이야. 고1 문제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뭘로 나오는지 알아, 이거 전개하면. 맞아? 어차피 이거 곱하면 숫자들은 다 1일 거지, 그치?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이해된 거야? 주인공 뭘로 할까? N으로 할까? 뭘로 할까? X로 할까? 1로 할까? 주인공. X요. X?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엔 N번 중에 N번을 뽑을 거야,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X는 N번 뽑히고 1은 한 번도 안 뽑혀야 되지. 더하기 N번 중에 N-1번을 뽑아 X N-1번 뽑혔고 1은 한 번 뽑히겠죠. 더하기
n번 중에 n-2번 뽑혀 x가 주인공 x로 잡았으니까 1은 2번 뽑히겠지. 언제까지? n번 중에 x가 한 번도 안 뽑혀 1이 n번 뽑혀까지.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냐? 그럼 우리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첫 번째 x에 얼마 집어넣어요? 1 집어넣읍시다. 2의 n제곱입니다. 누가? ncn, ncn-1, nc1, nc0. 이거 다 더하면 무조건 2의 거듭제곱꼴이 돼요. 반대로 쓸 거야. nc0부터 쓰는 게 좋은데. 순서는 상관없겠죠, 앞뒤로? 자, 그 다음에 얼마 집어넣으면? 마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돼. nc 조금 꺼림칙해지죠 이제, 그치? 마일의 n제곱이라고 쓰자. nc n-1 마일의 n-1 제곱. 이거는 nc1은 마일이 한 번이니까 빼기가 될 거고요. nc0을 더하는 꼴. 자, 이런 식으로 써질 거예요. 마일 대입한 거야, 그냥 실제로. 그럼 이게 뿔맛 반복되는 형태로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치? 괜찮아? 그래서 세 번째에는 어떤 놈이 나왔었지? 두 개를 뭐해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뭐만 남죠? 이러면 얘부터 쓸게. 짝수 번째들만 남는다 였었어. 이런 식으로. 기억나? 자, 그 다음에 두식을 빼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더하고 2로 나눈 거고 얘는 빼고 2로 나눈 거야. 알겠어? 두식을 위아래 빼서 2로 나눠도 똑같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요번에는 뭐만 남아? 홀수 번째 놈들만 남는 형태였었죠? 이런 식으로. 기억나니? 이거 여기까지는 고1 때 했어? 기억나? 괜찮아. 이게 있었어요? 고1 때 나왔던 건데? 조합을 안 썼지. A1, A 이렇게 썼지. A0부터 A1까지의 총합이 얼마? X에 1 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항등식이 있어요. 있어. 기억해. 괜찮냐? 괜찮아? 자, 네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 이제 모양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x에 i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i의 n제곱이 되겠죠. 맞냐? x에 i 넣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봐. 반대로. 여기다 i 넣어봤자 0제곱이면 1이잖아. 그치? 이해 가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i를 한 번 넣으면 i가 남죠. i를 두 번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돼버리지. i를 세 번 하면 마이너스 3 i 세제곱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되죠. 네 번째 넣으면 1 되죠. 다시 i의 거듭제곱은. 그래서 얘는 실수 부분이 짝수 번째 놈들이 실수 부분이 돼요. NC0. 근데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빼기 점점점. 이게 실수 부분. 이해 갈까? 허수 부분 어떻게 되죠? i로 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NC1 얘도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라고. 두 칸씩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됐나요? 신아 괜찮아? 너 아까보다 많이 안 좋아져. 진짜 괜찮아? 여섯 번째. 자, 요번엔 살짝 응용을 해볼 거야. 1 더하기 x의 2n제곱을 한번 보려고 해요. 됐냐? 이 중에서 너희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야, 요 놈의
n차항 좀 찾아볼래? n차항? 어떻게 생겼지 n차항? n차항은 나한테 기회가 몇 번 있어 얘들아? 2n번 있지. 괄호가 2n개가 있어. 맞아. 그 중에서 x가 n번 곱해진 거 찾으라는 거자. 그럼 어떻게 생겼어 n차항은? 2n 중에 n번을 x를 고르면 되지. 나머지 n번은 1을 고르면 되고. 그냥 이걸 거야. 어렵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그냥 2n, cn, x의 n제곱일 거야. 일단. 맞지? 자, 근데 얘를 살짝 관점을 바꿔서 보려고 해. 어떻게 볼 거야? 1 더하기 x의 n제곱. 1 더하기 x의 n제곱으로 볼 수 있지 않냐? 맞아요?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x의 n제곱에서 이거 두 개 곱해서 n차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생각해. 여기서 n제곱 뽑으면 얘에서 뭐 뽑아야 돼? 상수항 뽑아야 돼. 그래야 곱해서 이 n차가 될 거 아니야. 얘에서 n-1차를 뽑으면 얘에서 몇 차? 1차를 뽑아서 곱해야 돼. 그러면 n차가 만들어져. 맞지? 그럼 잘 봐. 요 숫자 있죠? 내가 왼쪽에서 구한 ENCN이라는 숫자 있지, 그치? 얘는 오른쪽 식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앞에 거 n번 중에 n번 다 x를 뽑아. 그럼 뒤에서는 n번 중에 한 번도 x를 안 뽑으면 된다고. 플러스 n번 중에 n-1번 뽑아. 그럼 뒤에서는 한 번 뽑아서 그 두 개를 곱해야 n차항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해가요? 점점점. 앞에서 하나도 안 뽑아. 그러면 뒤에 n번 다 뽑아.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조합에는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성질 하나가 있어. 이 둘은 같죠. 그래서 같아요. NC0의 제곱됩니다. NC1의 제곱돼요. NCN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돼서 다 더하면 얘랑 똑같은 값 나와요.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항계수 성질에서 나온 거야. 너무 행복하지 않니? 왜 그래? 너무 흥분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재밌어서? 역시 좋아할 줄 알았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7번. 칸에 여기다 쓰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를 좀 갖고 올게. 괜찮아? 자, 우리 용감하게 미분 한번 합시다. 알겠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1 플러스 x의 n제곱. n이 자연수야. 이거 미분 한번 하면 얘들아. n 곱하기 1 플러스 x의 n-1제곱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1 더하기 x의 n제곱은 얘들아 이미 우리가 썼거든? 요 놈? 맞죠? 근데 요 상태에서 어차피 이것들도 숫자랑 x가 섞여 있는 거지. 미분하면 어떻게 되래? 미분하면 그냥 차수만 앞에 나가서 곱해진다. 내 말 이해 가냐? 미분하면 어차피 얘만 나가서 곱해지잖아. 그래서 차수 하나 줄어들 거고. 됐어? 그래서 미분한 다음 이렇게 미분식이 됐지, 그치? 그리고 나서 x에 1 대입할 거야. 그럼 어차피 차수 내려간 다음에 1 집어넣으면 x는 사라져요. 개수들만 볼 거야, 나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는 놈을 난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뭔데?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n 곱하기 ncn n-1 곱하기 nc n-1 3 곱하기 nc3 2 곱하기 nc2 1 곱하기 nc1까지의 합이 될 겁니다.
여기 뒤에 숫자랑 얘 뒤에 숫자랑 똑같아요. 앞에 나가서 곱해져서. 요 뒤에 숫자랑 요 뒤에 숫자가 똑같습니다. 미분하면 앞에 나가서 곱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와. 1 곱하기 nC, 2 곱하기 nC, 3 곱하기 nC3, 점점점 n 곱하기 nC, n까지 합을 하라고 하면 미분에서 1대입한식이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적어주면 이항계수 성질까지가 완료가 됩니다.